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 자유의 창 영상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전자개표기로 알려져 있는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죠. 이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통신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기 없는 영상이지만 이것은 중요한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천천히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장치가 있나 없나의 문제. 크게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측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거, 하드웨어라는 건 장비죠. 장치적인 면에서 통신 장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전자개표기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통신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 통신을 한 흔적이 보인다 하는 부분. 주로 제가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장치적으로 통신장치 랜카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은 주로 안동데일리 측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이죠. 자,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게 통신 장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현재 선관위 측에서는 통신 장비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가? 이 전자개표기는 선거 결과를 다루는 장비고, 그리고 이 장비에 의한 데이터가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 통해 주고받는다고 하면, 통신을 통해 주고받을 때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되거나 또 결과가 조작될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최근에 주장을 하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장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선관위가 통신 장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공개시연회 자료집입니다.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이라고 2020년 5월 28일 날 실시한 공개시연회가 있을 때 그때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 자료집 내에 11번 항목에 보게 되면 11번 항목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내용 중에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장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가 있어서 개표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보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는 통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데이터, 선거인수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그것은 선거일 전에 보안 USB, 그러니까 USB를 이용해서 USB에 데이터를 담아서 그 USB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 뒷면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아서 뭐 저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반영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저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쓴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저장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은데, 선관위 측 표현은 반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영한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선관위식 저장한다의 표현이 반영한답니다. 자, 아무튼 USB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하는 것이고, 뭐 서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통신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의혹을 갖는 국민들은 일단 하드웨어에 일단 주목을 합니다.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예요? 랜카드죠. 중앙선관위가 그 공개시연회 때
노트북을 공개를 한 거예요. 노트북의 그 케이스를 열어서 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 보드에는 뭐가 있느냐? 랜카드가 꽂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원으로 표현한 자리, 랜카드가 꽂혀 있어야 되는 자리. 여기에 랜카드를 꽂게 되면 이 노트북은 외부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보시다시피 랜카드가 없는 노트북을 보여준 거예요. 선관위가 랜카드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걸 보여주죠. 그러나 이 LG 그램 노트북인데요. LG 그램 노트북은 그램이죠. 그램. LG 그램이에요. LG 그램 노트북은 어쨌든 랜카드를 꽂는 자리가 있습니다. 랜카드 꽂는 자리가 있고, 자, 이 랜카드 꽂는 자리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LG전자는 선관위에 노트북을 납품할 때 랜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했느냐, 랜카드가 있는 상태로 납품했느냐, 이것을 확인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국민들 첫 번째, 하드웨어적으로 랜카드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선관위는 없다라고 보여줬는데, 그러면 선관위는 이 노트북을 납품을 받을 때 이 장비가 한 2,500여 대, 뭐 그 2,000 몇백 대의 장비가 있는데 그 2,000 몇백 대의 장비를 납품받을 때 랜카드가 없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나 있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나,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납품받을 때 랜카드 장착된 상태로 샀다, 없는 상태로 샀다. 어떤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 측에다가 문의해 본 결과 그러니까 LG전자는 LG 그램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다, 랜카드 없이 납품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동데일리 측에서는 그렇게 뭔가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LG전자 측에서는 납품할 때 랜카드 없이 납품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선관위는 뭐냐? 선관위는 당신들은 그 LG전자로부터 납품받을 때 랜카드가 있었냐? 답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매하게 뚜렷하게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LG전자 측에서는 납품할 때 랜카드 떼고서 납품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 선관위에도 그렇게 했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LG전자 측에서는 노트북을 출시할 때 랜카드 없이 출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선관위는 만약에 랜카드가 있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공개 시연회 때 가져 나온 것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걸 언제 뗀 거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없었냐, 있었는데 뗀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있었는데 뗐다. 그러면 언제 뗀 거냐? 자, 언제 뗀 거냐?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뗀 거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뗀 거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시연회 때 가져 나온 것은 떼어내서 없어요. 랜카드를 떼어내서 없는데 납품받을 때는 있었던 건데 언제 뗀 거냐, 이런 문제가 돼요. 자, 그럼 과연 있었다가 뗀 거냐? 이제 그럼 여기에 이 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야 하는 이 자리에 표면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고 하면 매끈매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가 보여준 이 보드에 랜카드가 있었던 자리가 맨질맨질한, 처음부터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붙어 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뭔가 붙였다가 떼어낸 흔적이냐, 이걸 따져볼 때 뭔가 붙였다가 떼어낸 식으로 거친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모인이 보인다. 자, 그 울퉁불퉁한 모습, 사진으로 보이는 그 울퉁불퉁한 모습은 뭔가 장비를 붙였다가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LG그램 측에다가, LG전자 측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랜카드를 붙이지 않은 상태가 그렇게 울퉁불퉁하냐, 아니면 울퉁불퉁한 거는 뭔가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냐 할 때, LG전자 측에서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면 매끈매끈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매끈매끈해야 된다. 그런데 선관위가 보여준 이 보드의 랜카드 자리는 울퉁불퉁하다. 그럼 뭔가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낸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붙어 있던 걸 떼었다. 그러면 언제 떼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공개 시연회 때 보여주기는 랜카드가 없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예, 언제 뗐습니까, 이거? 이걸 답변해 주셔야 돼요. 언제 뗐습니까? 네, 개표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뗐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공개 시연에 나오기 전에 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뭔가 있긴 있었다. 네, 뭘로 하냐? 네, 매끈매끈하지가 않다.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었으면 네, 이 랜카드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 보드에 이 부품의 흔적이 뭐 납땜의 흔적이 매끈매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끈매끈하지 않다. 뭔가 붙였다 뗐다. 처음부터 LG전자로부터 납품받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납품받았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붙였다가 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로부터 랜카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고 하면 네, 있었던 것을 뗐다. 그럼 언제 뗐느냐 하는 거죠. 네. 개표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뗀 거냐 사용하고 난 다음에 뗀 거냐.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최근 인기가 많은데 감사원에다가 신청한 것은 선관위가 LG전자로부터 이 전자개표기용 노트북을 납품받을 때 얼마에 납품받았냐. 만약에 이 전자개표기의 노트북 랜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랜카드가 포함된 가격으로 노트북을 납품했느냐, 그 랜카드가 빠진 가격으로 납품했느냐. 네, 국민 세금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사용하지도 않는, 필요하지도 않는 랜카드를 LG전자로부터 납품받은 그 비용을 만약에 선관위가 지불했다고 하면 네,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감사원 측에서 그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관위는 필요하지도 않는 랜카드를 장착된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이 있느냐. 처음부터 이것이 랜카드라는 게 붙어 있으면 많은 의혹을 받게 되고 또 불필요하다 그러면 LG전자 측에다가 특별한 주문을 해서 아예 랜카드가 아예 흔적이 없는 아예 통신이 먹통인 그런 노트북을 주문받아야 되는데 랜카드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일단 랜카드 자리가 있어요. 아예 랜카드 자리가 없는 거를 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LG전자 측에서 아예 이 랜카드 자리가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랜카드 자리가 아무것도 붙은 적이 없었던 붙였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왜 공개 시연회 때 나온 이 노트북에는 뭔가 붙였다 뗀 흔적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측에 과연 그 랜카드를 포함한 가격으로 선관위에 납품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어디서 확인한다? 네, 감사원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 감사원의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 선관위가 공개한 LG그램 노트북에 랜카드가 통신장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자, 뭐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죠. 과연 선관위는 랜카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예 없는 상태로 받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랜카드를 붙였다 뗀 것일까? 아무튼 이제 공개 시연회 때 나오기는 없는 거로 나왔어요. 네. 최종적으로 공개 시연회 때는 없는 거로 나왔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납품받았던 랜카드를 떼어낸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랜카드가 없이 납품받은 상태에서 중간에 누군가가 랜카드를 붙였다 뗀 거냐? 네, 떼긴 뗐습니다. 네, 아예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흔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이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 랜카드 자리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거고 그럼 LG전자에서 아예 없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뭔가 붙였다 뗀 흔적이 아닌 매끈매끈한 상태여야 되는데 왜 뭔가 붙였다 뗀 흔적이 보이냐 이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관위에서 이게 감사원에서 랜카드 가격이 포함된 상태로 LG전자 노트북, LG그램 노트북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구매 비용을 통해서 확인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자,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한 20년 전에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인 안병도 씨가 지금 한 이제 거의 뭐 은퇴해서 나이 한 70 넘었고 아직
생존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병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랑한 내용이 그 개표장에서 그 분류된 표가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된다. 자, 분류된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된다. 전산실이 나와요. 네, 전산실로 뭔가가 보내지는데 그건 이제 개표장에서 나온 결과겠죠. 결과 데이터. 그 결과 데이터를 전산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를 전산실로 보낸다는 것은 네,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전산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신으로 이용되겠죠. 네, 사람이 주고받고 사람이 가서 기록, 뭐 수기로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진다 이 말을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는 데이터는 전자적인 데이터죠. 네, 전자적인 데이터가 뭘로 움직입니까? 네, 뭐 USB로 뭐 다운받아서 누가 사람이 들고 가서 전산실에다가 또 USB 포트에 꽂아서 저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이 자체는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개표장에 그 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도록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중앙선관위 공보시장 안병도 씨가 하고 있는 말은 네,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된다. 이 말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개표장의 개표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진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보면요. 예, 데이터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뭘 통해서 움직이는가요? 네, 사람의 인편으로 USB에 저장돼서 움직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서버를 통해서라고 나옵니다.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안병도 씨가 분명하게 말한 내용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진다. 중앙선관위 서버로부터 방송국 서버로 데이터가 보내진다. 통신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데이터가 방송국의 서버로 전달되는 거, 통신망이죠.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중앙선관위는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할 때는 당시에는 해킹에 대한 우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 놓고 자랑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선관위가 현재 와서는 뭐라 그래요? 투표지 블록에는 무선 통신 장치가 없다.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취지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은 더 발달했는데 최근에 와서 눈부신 발전을 했죠. 통신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첨단을 달렸던 중앙선관위가 이제 와서는 아주 구닥다리로 전자개표기는 일체 통신이 안 되는 먹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이제 통신이 안 된다는 증거로 이것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계획이라고 이거 2020년 자료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그 투표지 이미지죠. 어디냐면 요거 요 노트북 안에는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여기에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를 통해서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이 노트북의 저장장치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를 나중에 USB를 통해서 다운받는다. 외장 하드에 다운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저장할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렇게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없고 단지 이 노트북 안에다가 저장했다가 그 데이터를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니까 USB 포트를 통해서 USB에다가 저장을 받거나 외장 하드에 이미지, 투표지 이미지, 스캔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보관한다 그거예요.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 외장 하드나 USB를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고 위원장이 사인으로 봉인하고 투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107조에 따라서 공직선거관리 규칙 107조에 따라서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무튼 스캔된 이미지, 그 이미지가 통신망을 통해서 뭐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서 저장되고 하는 일은 없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투표지 분리기는 통신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자,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리기가 뭔가 통신망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제 갖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개표 상황표가 이제 특이한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성북구 위원회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개표장입니다. 성북구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교부서 1810매짜리 석관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전자개표기로 돌렸는데, 자, 그 전자개표기는 1810매짜리 그 투표함을 1680매로 계산해서 개표 상황표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 전자개표기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1810매를 1680매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 기계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야, 기계가 뭔가 오류가 났다. 이러고 끝날 일이냐? 아니면 야, 이것은 뭔가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거죠. 자, 이게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1810매의 투표용지 교부수의 투표함을 1680매로 출력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된 거예요. 교체를 하게 되면서 어떤 화면이 나오냐 하면 중요한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전자개표기를 새로운 선수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 과정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기초 코드를 등록하는 과정이 나오고 위원회 코드를 가져온다. 자, 어디서 가져온다는 걸까요? 위원회 코드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코드를 어디로부턴가 가져와요. 그리고 기초 코드 모드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 중이랍니다. 그래서 몇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35%를 저장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보를 저장하는데 DB에 선거 정보를 저장했는데 어디에? DB에 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정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DB라는 것이 뭐냐? 이 DB라는 게 이 노트북의 저장 공간을 말하는 거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DB라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 노트북의 저장 장치, 이 노트북에 있는 뭐 SSD 저장 장치가 DB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DB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자, 좀 이따가 데이터베이스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제 이 전자개표기를 새로운 선수를 가지고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중에 화면에 나온 게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DB. 자, DB라는 게 어딜까요? 이 DB라는 것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통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다수의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저장 공간을 DB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노트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이 노트북은 하나의 사용자고, 이 노트북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서버가 D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트북에서 이 기계에 대한 정보를 DB에다가 저장하고 있다. 35%를 저장했다. 이런 화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이제 퇴장하고 새로 등장해서 2801 기계가 퇴장하고
2905 기계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2905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안 카드입니다. 보안 카드를 이제 투입구에 넣고 이 기계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안 카드는 이제 이 기계가 작동되도록 어디 서버에 접근하도록 뭔가 비밀 보안상의 비밀 코드를 담고 있겠죠. 그죠? 보안상의 비밀 코드를 담고 있는 보안 카드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서버에서 인식을 하고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죠.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문을 열어주는 서버가 바로 이 노트북이냐 아니면 이 노트북이 접근하려고 하는 서버가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힌트는 DB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DB. 정보를 저장하는데 어디에 저장했다? DB,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떤 화면을 불러 올리느냐, 기초 코드가 이미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등록 정보를 삭제하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삭제하게 되면 이 노트북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지죠. 그럼 새로운 기초 코드를 다시 저장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초 코드가 다시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기초 코드는 USB를 통해서 반영한다라고 이미 그 자료집에서 중앙선관위 자료집에서 그렇게 내용을 밝힌 바 있어요. 등록 정보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기초 코드를 다시 저장해야 되는데 기초 코드는 어디서부터 가져온다? USB를 통해서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기초 코드랑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선거인수 정보 이거 뭐 기초 코드 정보가 되겠죠. 기초 코드 정보가 어떻게 해요? USB를 이용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USB를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에 반영한다. 보안 카드만 투입을 했지 USB를 꽂는 USB를 USB 포트에 꽂는 것이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USB로부터 나와야 되는 기초 코드가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어디서? 이 기초 코드 등록되어 있는 이 정보는 USB로부터 와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의문이 안 풀리는 거죠.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등록 정보, 노트북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를 한다, 하고 다시 저장한다. 이제 네를 누르게 되면 USB에 있는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USB는 없는 상태에서 자, 이런 것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어디에 저장됐나? 이거죠. 어디에 저장됐나? 이 선거 정보 저장은 도대체 DB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기초 코드에 뭐 이미지 정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지 정보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저장을 하면 DB에 선거 정보를 저장하게 되어 있다. DB. 그렇다면 DB는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네이버라는 지식백과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참고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입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 데이터 DB인데 노트북,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통신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어쩌자고 그 노트북은 DB에 선거 정보를 저장했나 이거죠. DB라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되는 것.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자. 그러면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똑같은 자료를 중복하여 저장하지 않는 통합된 자료고 컴퓨터가 액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수록된 자료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액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DB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DB라는 것이 만약에 이 화면에 보여진 자,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 컴퓨터가 액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DB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DB에 선거 정보를 저장했다. 이 DB가 이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이 노트북에 다른 컴퓨터가 액세스한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해석은 그래요. 자, 이 노트북이 서버에 가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 노트북이 서버가 돼서 다른 컴퓨터들이 이 노트북에 접근할 것인가? 두 가지. 뭘까요, 도대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DB에다가 이 노트북은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결론입니다, 이게.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했는데 이 DB가 이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이 투표지 분류기 성북구에 등장한 2905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의 이 저장 장치가 DB인데 DB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다른 컴퓨터들이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DB가 되거나 아니면 이 노트북이 서버가 DB가 아니라면 이 노트북은 다른 서버에 접근하는 액세스하는 그 컴퓨터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했다는 것은 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노트북이 컴퓨터가 돼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될 거냐, 아니면 이 노트북이 다른 컴퓨터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가 될 거냐. 뭘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노트북은 다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어떤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존재 목적이 뚜렷하고 유용성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임시로 필요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나 단순한 입출력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조직에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공동 자료다. 네, 각 사용자는 같은 데이터를 할지라도 각자의 응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는 공동 자료를 DB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죠? 네, DB. DB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용하는 자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공동 자료. 이것이 DB라는 거예요. DB. 그래서 이 DB라는 단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가 통신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할 때, 자, 이 DB라는 이 문구 하나로 이 노트북은 통신이 되고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장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장치가 없는데 DB에다가 선거 정보를 저장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 선관위는 그렇죠. 선관위는 해킹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극히 낮다. 이제 그 공소인의 검찰의 주장이 그래요. 극히 낮다. 없다는 아니고 해킹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 해킹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그것이 이제 선거 자유를 방해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참 터무니없는 범죄죠. 범죄로 할 게 없어서 해킹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거 자유를 방해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선관위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 무선 통신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이것이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했다는 것이 뭔가 이 통신 장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뒤집는 그런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 선관위는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상대로 정말 뻔뻔한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통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이제 애리조나에서 그 포렌식 감사도 하고 선거를 조작했다고 하면 이제 조작한 어떤 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느냐. 그럴 때는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죠. 그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 시스템에 뭔가 조작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이 DB라는 단어 하나에 뭔가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DB라는 단어 하나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힌트를 보게 된 거죠. 결정적인 힌트. 선관위가 대국민을 상대로 정말 엄청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부정의 어떤 그 정황들 그리고 부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조만간 밝혀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